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은 주말 특집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았죠. 하여튼 나름대로는 이제 어려웠던 장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작년 11월과 12월, 1월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등락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까다로웠던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2월 조정, 2월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한 지난 1월 11일 고점이었죠.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3,266포인트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3,26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대단히 좀 희박하다고 보겠고요. 만약에 최악으로 본다면 3,000포인트는 이제 깨진다고 봐야 되겠고, 2,900 정도, 최악의 한 2,800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드려야 되는데, 2월 조정은 이제 나쁜 조정이 아니라 10보 전진을 위한 한 2, 3보쯤의 후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팔게 되면 다시 재매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한번 탄 단계 더 빠지게 되면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강력 랠리가 예상이 되는데 2월에는 조정이 들어오겠고요.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3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어떤 강력 랠리는 4월, 5월, 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2분기 랠리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작년 11월, 12월, 1월 강세보다 더 센 어떤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시세의 원리거든요. 잠시 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하고 빅히트, 지금 현재 시대적 주도주이자 지금 현 장세, 지금 2월 장세에서 어떤 핵심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 형태로, 주말 특집 형태로 상반기 장세 전망 3가지로 좀 더 짜임새 있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2월 조정론 말씀드렸죠. 2월 조정은 10보 전진을 위한 2, 3보쯤의 후퇴다. 그리고 2분기 랠리 같은 경우는 파동론으로 따지면 이제 상승 5파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5파동이 1파동보다 3파동보다 5파동이 가장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랠리를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2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옆에 부분은 이제 니프티 15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제가 살펴보면요. 초보 투자가들이 오히려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초보 투자가분들은 저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잦은 매매를 안 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경력이 5년 혹은 10년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자꾸 이제 보편성에서 벗어나서 주도주 범주를 벗어나서 자꾸 묘수라든가 잔수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니프티 15이죠. 니프티 15이 뭐냐면은 제 기억으로 예전에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과정이었죠. 별로 안 좋은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 니프티라는 게 이제 멋진 혹은 매력적인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프티 한 50개 종목. 당시에는 이제 니프티 50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50개 종목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소외됐다. 그런 내용인데, 약간 그 부분을 제가 패러디해서 지금 장세는 니프티 15입니다. 15개 종목이죠. 15개 종목을 벗어나서는 이제 많은 어떤 리스크, 많은 어떤 위험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또 제 유튜브도 참고하시고, 또 아주 훌륭하신 유튜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핵심주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니프티 50는 정해놓으시고 그 내에서 내가 한 80%를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20%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자유스럽게 핵심 주도주가 있다는 80% 정도 있다는 전제하라면 20% 정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초보분들은 제가 절대 반대입니다. 자, 2월 같은 경우 우리 증시 보니까 금요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2%대 강세를 보이는데 우리는 좀 등락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타 글로벌 증시와 이제 속도 조절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하고 지금 나스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대만 증시, 대만의 또 TSMC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대만 증시 강하고, 독일도 강하고, 일본도 의외로 강해요. 근데 이 5국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IT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IT가 발전이 됐고, 또 어떤 산업 포트폴리오가, 국가의 어떤 산업 포트폴리오가 4차 산업에 상당히 마음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하여튼 2월은 속도 조절 차원의 어떤 그 조정이고, 그 다음에 2분기 랠리, 빠르면 이제 3월서부터 3, 4, 5, 6,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랠리가 나옵니다. 상승 5파동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번에 만약에 상승 5파동이 전개가 되면서 뭐 3월, 4월, 5월, 6월달 강세를 보이면 요번에는 왜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냐면요.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카카오하고 역상관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고요. 또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카카오가 조정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상승 5파동에서는 전 종목이 다 같이 오릅니다. 같이 올라서는 안 되는 이런 수급의 역학관계, 역상관관계 있는 종목들조차도 같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결정적으로 뭐 특정 시점이 언제일지 그때 가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바이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수의 극점이 동시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7월 정도 전후에서는 뭐 하반기에는 주가가 상당 부분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그 중국이 다소 긴축 얘기가 살짝 좀 나왔었죠. 한번 흔들림이 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2분기 랠리를 위한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뭐 3월 이후서부터 강세를 보인다면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면은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사실 디플레이션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바로 양날의 칼이 되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도 거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급 그런 어떤 그 우려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좀 급락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세의 원리예요. 우리가 상승 충격 1파, 그 다음에 3파, 5파동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매수세가 포화를 이루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 조정의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하여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전자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월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대적 주도주, 카카오, 빅히트, 스튜디오 드래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카카오하고 빅히트만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현대차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유리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랠리 때는 원래는 이제 같이 동반하기가 쉽지 않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방송 맨 끝 부분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2017년 1월서부터, 월봉을 제가 좀, 전에는 이제 2016년 1월서부터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줄여봤습니다. 파동론을 이제 설명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그 파동의 출발점은 이제 그 코로나 최저점이죠. 작년 3월 달에 이제 3월 19일 날 최저점을 확인했는데, 우리 그 주도주 논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도주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주도주는 매도 세력의 소멸로부터 탄생된다고 그래요. 매도 세력이 소멸이 되려면 악재가 나와야 돼요. 악재도 굉장히 큰 울트라급 악재가 뭐 메가토급 악재가 나오게 되면 매도세가 일시에 소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굉장히 그 매수 쪽에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뭐 3,000포인트까지 넘어간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코로나 최저점에서 매도세 상당 부분 이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파동 상승이 나왔죠. 1파동 상승이 나오고 1파동은 한 5개월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느슨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 9월하고 10월 달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2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드디어 역사 고점을 돌파하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역사 고점 돌파하면서 3,000포인트 돌파였던 그 주요 역할을 했죠. 상승 충격 3파인데 상승 충격 3파는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 11일까지 올라갔습니다. 1월 11일 날 코스피가 이제 3,266포인트에서 고점을 찍죠. 그래서 2월에는 조정이 굉장히 그 완만한 조정이 하더라도 3,200포인트, 3,260포인트 돌파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들어온 조정이 조정 4파예요. 작년 9월과 10월이 조정 2파라면 요번에 4파인데 제가 파동이론은 굉장히 나름대로 깊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4파동은 2파동 조정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래서 2파동 조정이 2개월 조정이라면 이번에 4파동, 조정 4파동 조정은 1개월이 그칠 가능성이 높겠고요. 5파동은 지난 3파동보다는 제가 이거는 뭐 나름대로 단언할 수 있어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변함이 없거든요. 이번에 5파동 상승은 3파동 상승을 반드시 초월을 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그 삼성전자가 오를 때, 역사권 좀 돌파하고 오를 때 깜짝 놀랐죠. 그렇죠. 뭐 장중에 뭐 10% 가까이 오르고 그러는데, 오파동은 마치 삼성전자가 개별주처럼, 그리고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수급이었던 역상관관계에 있는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카카오가 동시에 오르면서 시장이 대상투를 짓고, 뭐 대상투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하반기는 좀 큰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빡했는데, 제가 저희 그 회원분인데 굉장히 또 친한 분이 있어요. 오래되신 분이 있는데, 제발 그 유튜브 방송할 때 구독, 좋아요 꼭 하라고 좀 그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깜빡할 뻔했네요. 오늘 뭐 처음 방송 들으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많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독자분 많이 늘고 조회수 많이 늘면은 방송하는 입장에서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더 많이 또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튼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의 근거는 사실 그 단순한 겁니다. 이게 뭐 글로벌 경기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뭐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된 것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래 상투가 나온 거죠. 과열이 나온 거죠. 단기적인 어떤 바잉 클라이맥스, 단기 매도의 어떤 극점이 나온 거죠. 매수가 단기적으로 포화를 줬다고 보는 거죠. 자, 9천만 주가 터졌으면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하여튼 그 장중제 최고점이 96,8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2월 중에 사실 96,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하여튼 그 고점이, 요때 저희가 한 3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이죠. 지금 3일 전인가요? 삼성전자 보통 주기로 86,000원에서 저희가 당시에 1월 11일, 12일 날 매도를 못한 분들은 86,000원에서 일부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도하고 지금 뭐로 가나요? 저희는 다 빅히트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빅히트 쪽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자 신문입니다. 매일경제 어제 오후에 작성된 것 같더라고요. 2월 4일 오후에 작성됐고, 오늘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또 좋은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푼 것만큼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게 기본입니다. 사실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승수 효과라고 해서 화폐 유통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 또 개입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여하튼 간에 돈이라는 것은 풀면은 푼 것만큼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력이 떨어진 것을 이제 편하게 또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이 양날의 칼이에요. 지금 돈을 많이 푸는데 디플레이션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일시에 인플레이션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초기 인플레이션, 지금 나오는 어떤 물가 상승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독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보약.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위협은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연말 같은 경우는 보복 소비라고 그러죠. 보복 소비가 일시에다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항공료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저도 제주도 한번 친한 버시에서 다녀왔는데 너무 싸더라고요. 왕복이 한 5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평일날 제가 잠깐 다녀왔었는데. 자, 지금 이제 비상하는 원자재 가격그래서 블룸버그 상품 지수입니다. 원자재 지수인데, 하여튼 그 3월 18일, 그러니까 그 최저점이죠. 최저점에서 59에서 59.4에서 이제 81.8. 재미있는 것은 이제 2020년 1월 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코로나하고 좀 뭐 아주 무관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코로나 그 시작도 안 한 저 시점을 이제 넘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월 초서부터 2일까지 원자재 가격 동향입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는 뭐 34% 올랐고, 니켈이 6.6%, 불과 한 달 사이에 옥수수값, 지금 이제 국제 곡물가도 굉장히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사실은 위기가 오면은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위기의 어떤 진원지, 미국이라든가 유럽, 잘 나가는 그 나라들은 사실 또 상당한 면피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원유도 지금 한 13% 정도 급등했죠. 여하튼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여튼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바이든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 30년 뭐 슈퍼사이클 진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이제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열기, 뭐 과열주점 일각에서는 경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국제 곡물가 같은 경우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사실 바로 직접적인 어떤 먹거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좀 빨리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월과 1월달 초에 쌍바닥을 찍었어요. 쌍바닥. 이게 외환시장은 주식시장의 상위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식시장을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반등, 지금 이제 환율이 인상, 즉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매도하는 것도 지금 환율 이상, 원화 가치 절하의 어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데,
2월 조정론은 뭐냐면 원화가 달러당 원화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그 121선 경기선까지는 이제 그 환율이 오른다고 보는 거죠.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1달러당 1132원이거든요. 그러면 얼추 코스피 지수하고 좀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래서 한 2900포인트 초반 정도면은 달러당 원환율 한 1132원 정도,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랜덤하다, 뭐 복잡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뭐라 할까요? 굉장히 어떤 그 일정한 메커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보통주입니다. 보통주. 자, 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어요. 11월 달 돌파해서 12월, 1월까지 강세였고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린 상태인데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중 이제 다시 96,000원대 돌파 가능성이 희박한데 그러나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첫 조정은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결정적인 기회. 그래서 저희 그 회원분들도 뭐 저희가 뭐 여러 번 뭐 많이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요번에 2월 조정은 부정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10보 전지를 한 2, 3보쯤이 후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그 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물린다는 각오로 일부 이제 회원들 같은 경우는 좀 그 뭐랄까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그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우리가 범 사냥하는 거지 꿩이라든가 토끼 사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물린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파동 상승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히트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 현대차 다 같이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조정은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96,800원 고점 위에 조정을 받는데 이러다가 지금 제가 좀 그 추가적으로 자꾸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조정인데 호재 속에서 못 올라가는 거죠. 우리 그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르면 크게 오른다고 그랬죠. 반대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고 밀리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돌발적인 하락 이런 거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그 핵심 주도주들은 61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61선. 61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수급선이라고 하거든요. 61선이 깨지게 되면 수급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좀 특집 방송이니까 조금 길게 하겠는데 61선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이죠. 3개월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될 수도 있겠고 3개월 동안의 평균 매도 단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초보분들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MA라는 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예요.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 산출 방식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61선이 깨졌다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이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체계가 무너지는 것임이에요. 반대로 이제 61선을 지켜준다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산 사람 평균이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라고 보는데 77,000원이면 제가 최악을 얘기한 것이고 앞서 이제 제가 뭐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만약에 79,000원 보통 주기로 79,000원을 살 수 있는 기회라면 물려도 굉장히 행복한 가격대일 것 같아요. 물려도. 그러나 뭐 그 가격대 아니라도 나는 뭐 한 2, 3,000원 물린다 4,000원, 5,000원 물린다 생각하면 5,000원까지 좀 그런가요? 여하튼 간에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좀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한 2, 3,000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좀 디테일한 부분도 맞출 수 있으면 좀 맞춰줘야 된다고 봐야겠죠. 물론 우리가 여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현재가 기준에서 또 시장 환경이 바뀐다면 또 바로 또 유연성을 적용해서 같이 또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뭐 사실 그 61선이 그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크리트 지선. 21만 원은 이제 요번에 그 애플카 관련해서 출발 직전 시점이었죠. 애플카하고 상관없이 21만 원 굉장히 중요한데 21만 원까지 기다린 것은 제가 보기에 바보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22만 원대 사면 제가 또 베스트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23만 원이 전 저점입니다. 전 저점. 앞서 전 저점이죠. 최근 한 5, 6일 전에 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23만 원 정도, 23만 미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정서를 말씀드렸고 하여튼 23만 원 정도라면 우리가 물려도 좋은 가격대다. 물려도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남들보다 좀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예? 더 좀 싸게 사도 사실 샀는데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보시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그 네이버에 그 영화 옛날에 홍삼수 감독이라고 제 기억이 납니다. 보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네이버는 카카오의 미래다. 요로 제가 좀 패러디를 제가 최근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카카오는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1년이 아직 못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시대적 주도주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최소한 3년 오릅니다. 3년. 그리고 올해가 작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올해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오른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고. 최근에 사실 그 부동산 메리트는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사실 그 워낙 정책적인 규제가 많고 세금도 많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없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자가 남자의 미래인 것처럼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자들의 강점이 훨씬 많죠. 과거에는 남자 중심의 세계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여자 중심의 세계, 모계 체계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네이버는 카카오의 미래다. 지금 이제 그 네이버의 연봉 차트입니다. 지금 화살표 표시된 지역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역사 고점 돌파하고 일단은 3년 오릅니다. 3년. 그런데 저점에서 보면 저점 8,000원에서 3년 동안에 9만원까지 올라가요. 말 그대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죠. 1000%가 올라갑니다. 지금 카카오가 얼마 갔습니까? 이 집에 100% 조금 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나름대로 좀 그 멘탈이 좀 강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자, 그리고 계속 오르죠, 계속. 왜냐면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플랫폼은 독점을 의미하고, 사실 그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기업은 독점 기업이 독점 기업. 카카오도 독점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카카오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국영제와 신경제 간의 충돌이죠, 충돌. 이거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흐름이죠, 이거는. 근데 뭐 안타깝게, 물론 국영제에 속한 분들, 그런 분들도 강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카카오, 네이버의 성장을 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뭐 자본주의라는 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신경제 쪽으로 넘어가고 어떤 그 위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쉬운 건 아니고 이게 뭐 양육강식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죠. 자,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빅히트 보시면은, 기다리는, 제 빅히트를 딱 보면은 이제 제가 딱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기다리는 조정. 좋은 주식. 우리가 강세장에서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 법이죠. 자, 빅히트는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물론 이제 뭐 우리 잡주 이런 거 말고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 시가총액 비중도 적당히 있고, 어느 정도 볼륨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단연코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지금 올해 들어서 빅히트를 전 종목 중에서 빅히트를 제일 많이 샀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밑에 이제 거래량 표시를 하는데요.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가 되고 있어요. 모든 거래되는 영역이죠.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가볍다. 또 붙이는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뭐 30만원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30만원 간다면 지금 여러분들 25만원에서 사는 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시각이 필요한 관점, 패러다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과연 얼마의 시각으로, 얼마의 패러다임을 바라볼 것인가? 100만원의 패러다임을 바라볼 것인가? 30만원의 패러다임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어느 분이 이제 가끔가다 댓글을 보시면은 뭐 결국 영업 얘기네, 기승전 영업이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영업은 저희 얘기는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저는 영업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업하고 상관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영업이죠, 다. 대신에 저희는 또 그 고객들한테 그만큼의 어떤 그 보상을 또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 수익률 형태로 보상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가입금의 기간이 있고요. 정보 제공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번호가 140을 시작하는 게 저희 회사 그 법인 계좌고요. 아래 번호가 제 전화번호인데 입금하시고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